01. 집합의 뜻과 표현. A단계 기본다잡기 개념 설명합니다. 집합과 원소, 집합은 무엇이냐?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대상 규정이 명백한 모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명쾌하고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 애매하죠. 이것은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원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을 한다면 그 하나하나 학생들,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일 때 스몰 a, 그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고 하며, 속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엘리멘트라는, 엘리멘트. 자, 이것이 바뀌어서 기호화된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원소가 집합의 원소이다, 속한다, 이런 기호를 쓰는 거고요. 속하지 않는다는 여기처럼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화했습니다. 자, B가 집합의 원소가 아닐 때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라지 A라 한다면 원소들은 1, 2, 5, 10으로 명백하죠. 자, 그러면 1과 2와 5와 10은 모두 집합 A에 속한다라는 기호를 쓰고 3과 4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노트 보시면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고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 이거 원소 기호예요. 이름이 원소 기호인데요. 이것은 원소를 뜻하는 엘리멘트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엘리멘트라고 하네요. 이 S를 지워야 되네요. 자, 집합과 원소를 공부했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원소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쉼표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나왔죠? 원소 나열법으로 10보다 작은 짝수인 집합을 표현할 때 쉼표를 이용하여 구분합니다. 2, 4, 6, 8 중괄호. 자,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익히시고요. 조건 제시법은 바 앞에 원소의 형태를, 그리고 여기에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합 A의 원소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바, x는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자, 그러면 이 x를 원소로 하는데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가 x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적당한 도형 안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기입하는 방법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 원소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자연수면 다 적을 수가 없죠. 점점점 99, 100.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100 이하의 자연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x 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뒤에다 조건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법 공부했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약속인데요. 뭐 요게 아주 기본 약속이죠. 집합 A의 소괄호 열고 닫고 n 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적으라는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는데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 무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정의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공집합 기호고요. 파이라고 읽기도 해요. 파이,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집합으로 정의하고 공집합으로 정한다.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
특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되겠죠. 정의상. 자, 근데 요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이러한 모양을 하나의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서 원소의 개수는 1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0이라는 것을 하나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냥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n의 a는 n의 개수를 뜻하는 n은 개수를 뜻하는 넘버의 첫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하나의 종류로 본다라는 거죠. 공집합이 무한일 리는 없겠죠. 그죠? 뭔가 유한하다라고 영역 안에 포함시킵니다. 자, 문제 풀면서 개념을 좀 다져보겠습니다. 집합인 것 아닌 것을 구분해 볼게요.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 자, 이 가깝다가 애매하죠. 명쾌하지 않습니다. x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이거는 11부터 99까지 상상할 수 있죠. 명백하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크다라는 애매한 표현이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보다 작은 소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으로서 명백한 공집합. 이건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집합도 집합이 됩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그러면 1, 2, 3, 4, 6, 12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1은 A의 원소이다. 6도 A의 원소이다. 8은 원소가 아니다. 12는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그리고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 할 때 다음 데모 안에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유리수 속한다 맞죠? 이건 무리수입니다. 속하지 않는다. 0.7 유리수 속한다. 루트 25는 5죠. 유리수 속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표현법.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원소를 규정합니다. x는 4의 양의 배수. 자, 그럼 4, 1은 4, 4, 2, 8, 4, 3, 12, 점점점 이렇게 무한집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원소나열법으로 원소입니다. 근데 그 원소는 20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 1, 2, 4, 5, 10, 20.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계속 봅시다. 이거는 자연수 전체의 모음이죠.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x 바 x는 자연수. 자, 이거는 10, 20, 30, 40. 그러면 10의 배수인데요. 100 이하의 10의 배수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x 바 x는 100 이하의 10의 배수.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면 x는 10 이상 100 이하인 10의 배수 이렇게 써도 됩니다. 조건제시법 표현은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모순만 없으면 여러 가지 수학적 표현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17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럼 A 딱 해놓고 적당한 도형 안에 10보다 작은 홀수 그러면 1, 3, 5, 7 적당한 간격을 두고 9까지 있죠. 자,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쉼표를 적으면 안 돼요. 자, 집합 P 원소입니다. 이것을 0으로 하는 원소 X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2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B 딱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 0, 2 적당한 간격을 두고 기입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 공집합이면 공을 함께 적으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이것은 점점점 한없이 가죠. 이거 무. 자, 이것은 유한입니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 유. 자, x 바.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 없죠? 이거 유인데 0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x 바. x는 3의 양의 배수. 3, 6, 9 점점 한없이 가죠. 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표현법.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의 A는 3.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자, 이것은 x-1의 제곱은 0을 만족하는 x값은 1이죠. 자, 그럼 원소는 중복된 걸 적는 게 아니죠. 중근이더라도 하나만 적습니다. 그래서 집합 A는 1이다. 원소의 개수는 1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x제곱이 3보다 작은 x인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정수인데 이 사이에는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A는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분집합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은 이 그림에서 설명 잘 되어 있는데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럼 이 집합 간의 관계를 부분집합 관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정합니다.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이것은 포함한다라는 contain, 이 C가 기호화된 겁니다. 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되는 것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는 B에 포함된다. 맞죠? 근데 A는 C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1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 건데 한번 인식하고 넘어가자. A가 B에 포함되면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이것이 크거나 같을 수 있죠. 포함된다는 것은 두 개가 같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A의 원소가 B에 다 들어있다는 정의에 만족하니까요. 자, 근데 거꾸로 개수가 크다고 해서 포함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원소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개수가 이쪽이 크다고 해서 이 원소, 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시면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는 A에 포함된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되고, 자, 이거 기억하세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이거 정한 겁니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것을 정하면 집합의 연산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 당연한 논리겠죠. 자, 오른쪽 노트 보시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일 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다 같은 말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런 그림 그렸죠, 선생님이.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요, 당연히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표현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는 서로 관계가 성립될 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두 집합이 같다의 적입니다. 같으면 원소의 개수도 같고 원소의 종류도 같겠죠. 당연히 두 집합이 다르면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부분집합은 그 A가 B에 포함되는 이 모든 게 B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A가 1, 2면 이것의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1과 2와 1, 2 이렇게 4개가 부분집합인데요. 여기서 이것이 제외되면 이 3개가 고루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으로서 한자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집합 A의 원소가 n개면 2의 n제곱개만큼 부분집합의 개수가 생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1, 2가 있다. 그러면 1이 들었다 안 들었다 각각에 대하여 2도 들었다 안 들었다를 경우의 수로 보면 이거는 모두 다 들은 거, 한 개만 들은 거, 이것도 한 개만 들은 거, 이것은 공집합을 의미하죠. 그럼 이 수형도 2 곱하기 2, 즉 2의 제곱이 부분집합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가 추가 하나 더 되면 여기 수형도가 더 생기니까요.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진부분집합은 한 개를 제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해시키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8개입니다. 2의 세제곱. 진부분집합은 7개가 되겠죠. 여기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물어본다면 1을 제외하고 공집합 2, 3, 2, 3을 생각할 때 여기에 1을 편입시키면 이 집합의 개수가 1을 가지는 개수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을 물어볼 때는 이거 제외하고 이것의 부분집합 개수에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니까 결국 2의 3 빼기 1제곱, 2의 제곱 4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도 당연히 그 원소를 제외하고 하겠죠. 예를 들면 A가 1, 2, 3, 4였어요. 얘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당연히 2의 세제곱 8개죠. 근데 얘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4개. 공집합 3, 4, 3, 4에 2를 포함시키면 4개, 1을 제외됐죠. 즉 얘를 제외하고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둘 다 제외하고 2의 4 빼기 2에서 2의 제곱 4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집합 A의 n개의 원소 중에서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l개는 원소를 갖지 않는 것은 모두 이걸 더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특정한 원소 k개는 반드시 갖고 특정한 원소 l개는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포함관계 3의 양의 배수 369 6의 양의 배수 62 그러면 y가 x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하면 되죠. 정사각형 마름모. 자, 그러면 이것은 포함관계가 성립 안 되죠? 아닌가요? 한번 해볼까요? 마름모 직사각형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마름모의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잘못했죠. 근데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다. 아,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는 맞죠.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이거는 내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돼야 되니까. 그럼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는 맞죠. 근데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은 아니죠. 그죠? 90도가 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x는 y에 포함된다.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이건 맞으니까. 그죠? 마름모의 특수한 경우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름모 안에 정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그죠?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죠. y는 x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이것은 y인데 y의 절대값이 1 이하인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1, 0, 1이 될 수 있죠. 그럼 x는 y에 포함된다.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집합 이것에 부분집합 중 다음을 모두 구하시오. 원소가 0개인 것은 공집합, 원소가 1개인 것은 A, B, C. 부분집합을 구하려니까 집합 표시해야 됩니다. 원소가 2개인 것 A, B, A, C, B, C. 원소가 3개인 것 A, B, C가 되겠죠. 자,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보고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죠. 자, 그럼 0 공집합 하나 하고 자기 자신. 자, 이렇게 2개고요. 이건 4개입니다. 공집합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8개가 됩니다. 공집합 x, y, z 하나씩 있는 거 x, y, y, z, z, x 이거 다 집합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x, y, z. 자, 이렇게 모두 구했고요. 이거 16개예요. 16개는 다 안 적고 방식만 얘기할게요.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이렇게 각각 집합기호로 적고 그 다음에 1, 2, 1, 3, 1, 4, 2, 3,
2, 4, 3, 4 다 적고, 그리고 1, 2, 3, 4개, 이제 1, 2, 3 이렇게 4개 생겨요. 1, 2, 3, 1, 2, 4, 1, 3, 4, 2, 3, 4 이렇게 다 적고요. 1, 2, 3, 4 다 적으면 16개가 나옵니다. 집합기호로 다 적으시고요. 자, 39번 집합 A는 20 이하의 소수, 20 이하의 소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2, 3, 5, 7, 11, 13, 1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2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잘못됐고 17은 A에 속한다 맞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거 틀렸고요. 4와 15는 이게 4, 15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맞죠. 그죠? 얘 때문에 아니다 맞습니다. 1, 3, 19 여기 19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1 때문에 안 돼요. 이거 X입니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이 서로 같네요. 원소의 개수와 종류가 같으니까. 자, 표시했습니다. 이것은요, 조건제시법 풀면 0 또는 3이 되니까요. 두 집합은 다르죠. A는 B는 다르다. 자, 8의 양의 배수, 8의 배수, 8, 16, 24, 점점점 같네요. 같다. 자, 10의 양의 약수 1, 2, 5, 10이죠. 여기 1이 없네요. 다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4번 집합 X 바 X는 9의 양의 약수 진부분 집합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9의 양의 약수 1, 3, 9죠. 그럼 8개인데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 제외하고 7개 적으면 되겠죠. 공집합 1, 3, 9, 1, 3, 19, 39. 자, 이렇게 하면 진부분집합 7개를 다 구한 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이거 5개, 2의 5제곱 32입니다. 진부분집합 개수는 1개 제외하죠. 31입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수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것은 이걸 제외하고 2의 4제곱. 하나, 둘, 셋, 4개죠. 16개, 여기에 2가 없는 것들 16개니까 여기에 2를 편입시켜도 1대1 대응되니까 16개가 됩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것,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것, 이걸 버리고 이거 3개로만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2의 세제곱 8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외하고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부분집합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집합의 뜻과 표현 파트였습니다. 집합의 정의,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의 종류, 그리고 부분집합의 정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까지 공부했고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B단계 유형 공부하면서 개념을 좀 더 다져보겠습니다. B단계에서 만납시다.